최근 아픈 동생을 대신해 고지서를 정리하던 여성은 휴대전화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에서부터 배달 음식까지 휴대전화로 수백만 원이 결제돼 있었던 건데요. 여성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시 동생은 혼수 상태에 빠져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여기저기서 돈을 쓰며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급기야 결제가 이루어진 가게를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한 여성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걸까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건 또 아니 그 휴대폰의 주인이 휴대폰으로 편의점에서 결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휴대폰의 주인은 혼수 상태였다. 네, 그렇습니다. 누나가 동생의 고지서를 보고 놀랐어요. 혼수 상태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동생이 결제를 하고 다니냐, 물건을 사고 다니느냐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동생이 어디서 결제했는지 다 찾아본 다음에 편의점이나 가게를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에서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자, 대체 그 낯익은 얼굴 누구였는지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같은 병실의 그놈. 아, 팀장님, 그러면은 이 동생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동생분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놈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동생분이 이제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금은 날라왔어요. 그럼 누군가 쓴 건데 확인해 봤더니 같은 병실에 있던 20대 남성이 동생 휴대폰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쓰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모르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결제 금액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30만 원이 한도였는데 그걸 또 자기가 100만 원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검거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쓴 이 20대 남성에 대한 그 사고방식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걸리거든요. 근데 썼다. 그러니까 그 혼수 상태에 있는 남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그 병실에 있으면서 쉽게 썩었다 싶어 쓴 건데 이렇다 한들 뭐 이 사람은 처벌 받을 거니까 경찰에 조사하게 되면은. 야, 진짜 박 변호사님. 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같은 병실 환자의 휴대폰을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그걸로 편의점에 가서 결제,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또 안부를 묻기도 했다고 해요. 잘 퇴원했느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진짜요? 아주 뭐 약간 철면피일 수도 있고요. 이 상당히 힘든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휴대전화를 이 정보를 딱 가져간 다음에 그것을 지금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이 얘기에 따르면 이거 말고도 많은 전화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많다고 하고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거라고 사 먹고 싶어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아니 돈도 없으면서 입원은 왜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변명이죠. 핑계고요. 아니 백 변호사님, 그 저는 솔직히 이게 일단 뭐 사건 자체는 있으니까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 보통 휴대폰 결제할 때 뭐 땡땡페이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하거나 생체 인식해서 뭐 지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가장 뭐 그에 앞서서 휴대폰에 이제 뭐 비밀번호 뭐 패턴이나 뭐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풀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걸 밝혀내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지금 이 환자분 말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런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퇴원 후에는 휴대폰을 못 훔치잖아요. 예. 근데 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본인 휴대폰을 옮겨서 그 뒤에도 사용을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세상에. 그렇다면 그 수법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기훈배 팀장님께서 저 남성 어차피 얼굴 다 공개 다 경찰이 알고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처벌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안타까운 건 이 사람 돈이 있겠어요? 이 피해자들 피해 보이 과연 될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사례를 좀 넘어갈게요. 무려 10년 동안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여성이 10년 동안 친구의 이름을 어느 곳에 갈 때마다 불렀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불렀어요. 병원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때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진료를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친구의 이름으로 행세를 했는데
220번 진료받았고요. 그리고 210만 원 정도가 보험공단과 급여 비용으로,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조금씩 야금야금 보험을 이용해 온 겁니다. 아니 왜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이 보험을 이용한 거는 저도 알다시피 아마 앵커님도 병원 가게 되면은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면 그냥 입력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친구번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했는데 아마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뭐 이 우울증이 있어다 보니까 아마 수면제 같은 걸 처방을 받는데 혼자 가면은 매달아 주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구 거를 도용하면은 친구 거, 2인께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면제라든지 우울증 약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친구 명의를 도용했는데 그거를 친구는 몰랐기 때문에 10년 동안 도용당했는데 남의 거를 도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이 병원에 가면은 주민번호 신분증 확인을 참 안 하지 싶어서 제가 이제 아는 그 동네 의원 하는 후배한테 좀 물어봤더니 요즘 코로나 시국에 대리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도 왕왕 있을 것이고 특히나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제 같은 경우는 처방 빈도가 잦아지면 이게 기록이 바로 떠버리니까 그렇죠.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이렇게 한다. 이거 일단 뭐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죠. 지금 일단은 정보를 도용당한 분한테는 금전적으로 뭐 피해는 없을 거예요. 그 명의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하고 이제 수면 문제를 처방받은 거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이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위해서 자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여성 같은 경우 또 유사한 범행 전과가 한번 또 있습니다. 2016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가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걸렸을 땐 벌금형, 이번에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보다 이제 본인이 수면제 마련을 위해서 일단 범행을 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참작이 돼서 일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